한국에서 온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민경욱 국토본 대표가 초청연설을 했는데 이 초청연설한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정권의 압박으로 인해서 이 말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한국이 결국에는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지금 정부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임계치에 다다르게 되면 어느 한순간에 확 폭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21일 목요일이죠. 오후 2시에 서울역에 있는 RX 회의실에서 초청 강연이 열렸는데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찰랑찰랑거리다 어느 순간 거리로 쏟아져 나와 우리들 마음에 있는 울분을 호소하고 소리를 칠 수 있는 그 순간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길거리로 튀어나와가지고 부정선거 밝혀라 라고 소리를 지를 수 있는 때가 언젠가 올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이 같은 전망의 근거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국토본이 제2의 중흥을 맞이한 사실 하나를 꼽았다고 합니다. 주류 언론이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모이고 있고 지금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 새로운 패러다임처럼 이 언론의 물꼬를 튼 현상을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국토본의 조직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 이제 하나의 증거라고 이야기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된 것이 4.15 부정선거를 규명할 네 가지 비밀 전략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 뭐 근데 아직까지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고는 하는데 하여튼 지금 이제 민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길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부정선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주의라는 게 어떤 건지 전혀 모르고 그냥 왕 밑에서 백성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식민지가 돼서 이제는 일황 밑에서 시민으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된 사람들이 자유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투표를 하는 거, 선거라는 거를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선거를 한 지 몇 번 해보지도 않았는데 부정선거가 벌어졌죠. 부정선거가 벌어졌을 때 국민들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목숨 걸고. 어르신들은 다 기억을 하시는데 젊은이들은 지금 그게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감이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것들이 점점점 깨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선거가 망가지면 민주주의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거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러면 그 나라는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공산당들 다 모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다 같이 당원증 이렇게 올려두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투표율 100%, 북한, 중국 투표율이 90%가 넘죠. 99%. 정말 아파가지고 못 나온 사람 빼고는 전부 다 와서 투표했다. 조기 투표 이런 것도 없는데. 근데 그게 무슨 투표냐 이거죠. 그런 나라를 만들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민 의원이 연설 중에서 했던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지금 선관위원회가 500만 명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500만 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유권자. 근데 유권자 500만 명이면 대통령을 얼마든지 당선시킬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근데 그 정도 숫자의 유권자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맘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지난해 4.15 총선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자유우파 진영의 뜨거운 열기가 식을 줄 모르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전국 규모의 교수단체와 기독 언론협회원들을 상대로 강연했는데요.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디지털 이미지를 뽑아낼 수가 있잖아요. 정보를. 그러면 요 사람이 얘를 찍었다는 게 기록이 되죠. 500만 명의 이 기록이 있으면 천년 만년 선거 안 해도 됩니다. 연수구를 제4투표구에서 송도 4동 투표 지역구에서 사전 관내 투표로 이런 투표용지가 나왔었다. 그런데 이 투표용지는 투표장에도 없었고 개표장에도 없었던 투표용지다. 이게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교과서에 나올 거예요. 네, 부정선거에는 좌우가 따로 없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이 한결같이 공감대를 형성한 대목입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무의에 그치게 만드는 부정선거 의혹이 신뢰라는 토대를 허물고 한국 사회의 분열을 앞당긴다는 우려 섞인 여론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뉴스앤포스트 허겸입니다. 예, 계속해서 허겸 기자가 이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뭐 저희가 특정 정치인들을 지원하거나 지지하거나 하는 입장에서 전해드리는 보도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부정선거라는 주제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한국에서 이 부정선거가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해서 지금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부정선거 자체가 한국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물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데,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이제 바로 얘기하실 수 있지만, 아직도 모르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너무나도 이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해주고 있고요. 지금 뭐 파이낸스 타임즈인가요? 파이낸스 타임즈? 뭐 그리고 일부 뭐 아주 작은 언론사들은 보도하는 곳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외에는 거의 다 유튜버들이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죄송한 얘기지, 저도 유튜버지만은 유튜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보통 언론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비해서는 신뢰도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죠. 이제 언론들과 유튜버를 비교하면은 좀 곤란할 수도 있겠는데, 요즘 들어서는. 근데 굳이 뭐 비교를 하자면 언론사들은 적어도 팩트체크라는 과정을 거쳐서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보도 내용에 개인적인 감정이 포함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노력들이 들어가 있는 반면에, 일반 유튜버들은 이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필터링 없이 그냥 바로 여과 없이 내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들도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뉴스 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설을 해드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팩트인 사실들, 뉴스 보도들을 전달을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그 전달해드리는 정보들에는 웬만하면 거짓 정보는 없습니다. 저희가 한 번씩은 좀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달해드리고 나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을 해드리는 과정 중에 이제 제 나름대로의 해석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뭐 그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어떤 것이 더 옳으냐 그르냐,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짓된 가짜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이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을 하다 보니 이제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한국 내에서 이 부정선거의 문제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이 되지 않고서는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이제 저희 생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언젠가는 터져야 될 것이다. 이것이 내년 3월 달에 대통령 선거 전에 터질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더 오랫동안 질질 아주 그냥 지지부진 끌려갈 수 있습니다. 뭐 이게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선이 아니라 다다음 대선 때나 돼야 개선들이 나올 수 있을지 이럴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 지금 현직 국회의원들 중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모멘텀을 만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현재 지금 이제 선거법이 가지고 있는 부조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조리한 부분들을 막아줄 수 있는 개정안이 필요합니다. 그럼 법정 개정안 같은 것들을 발의해 줄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나와줘야 이것이 이제 국토본이라든가 이런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하는 집단과, 그 다음에 국회 안에서 부정선거 하지 못하게 제대로 된 선거만 할 수 있게끔 선거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개정 노력하는 이런 의원들과, 이것이 서로 호흡이 맞아떨어져서 맞짱이 마주쳐야 이게 소리가 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한쪽에서만 확 시끄럽게 해봤자 사실은 어떤 결과로 연결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국회 안에서도 의원들 중에서 이런 운동에 동참해 줄 수 있는 의원들이 나오길 지금 바라고 기대고 있는 것이고요. 어쩌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지금 뭐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더 지켜봐야 되겠죠. 저희도 이제 두 번째 이제 전달을 해드렸으니까 이제 허겸 기자가 좀 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좀 더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게 될 텐데, 그러면서 한국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저희가 좀 옆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